요. 스코프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은 글로벌 스코프에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되면은 글로벌 환경에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은 스코프 체이닝을 통해서 코드 내에 어디서든 전역 변수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이해하셨을 텐데요. 얼핏 보기에 전역 변수는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편리해 보이는데 사실 꼭 필요한 목적이 있지 않으면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전역 변수를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되게 다양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변수가 갖고 있는 생명주기 때문이에요. 우선적으로 변수는 개발자가 작성한 그 선언문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값을 할당함으로써 데이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소멸해서 이 변수가 사용 중인 메모리를 다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소멸이 되지 않는다면 변수는 프로그램이 종료하지 않는 한 영원히 그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코드를 보면서 변수의 생명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전역에 선언된 변수 같은 경우에는 런타임 이전에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의해서 한번 평가가 된다 했었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호이스팅이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반면에 함수 내부에 선언된 변수는 이 함수가 호출이 돼서 코드가 실행되기 직전에 엔진에 의해서 호이스팅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라이프 스팬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변수 x가 엔진에 의해서 평가돼서 선언되고 우선 undefined 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함수 몸체를 구성하고 있는 코드가 한 줄씩 실행이 되면서 여기서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되죠. 이 줄을 읽어오게 되면은 변수 x에다가 응애 값을 할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 실행이 끝나게 되면은 리턴문을 통해 이 x에 지정됐던 값을 반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함수가 다 실행되고 나면은 콜 스택에서 이 라이프 스팬이라는 함수가 내려오게 되고 라이프 스팬 함수를 위해 생성되었었던 execution context가 사라지게 돼요. 이때 함수 내부에서 선언됐었던 요 변수 x도 같이 소멸이 돼서 차지하고 있었던 메모리 풀에 반환하게 되면서 변수의 생명주기가 종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 변수의 생명주기는 함수의 생명주기와 일치하다고 보통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메모리 사이클을 한번 살펴보면은 함수나 변수가 이제 메모리에 선언이 되잖아요. 근데 이 메모리를 다른 식별자가 참조하고 있지 않으면은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메모리가 반환이 됩니다. 똑같이 스코프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가 이 스코프를 참조하고 있지 않으면은 소멸해서 제거가 되게 돼요.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함수를 종료하게 되면은 이 함수를 위해 생성됐던 스코프도 같이 소멸이 되는데 누군가가 일부러 이 스코프를 계속 참조하게 해서 해제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스코프 내부에 생성됐던 변수들도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클로저 개념을 다루면서 좀 더 깊게 다뤄볼게요. 그래서 전역 변수에 사용하게 되면은 되게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 첫 번째로는 이제 암묵적인 결합이에요. 우선 전역 변수는 스코프 상에서 가장 최상위에 위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봤었던 거는 inner라는 함수의 스코프가 제일 아래에 있었고 걔가 화살표로 outer라는 스코프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리고 그 outer는 위로 글로벌 스코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역 변수는 스코프에 이제 글로벌 스코프에 존재하기 때문에 코드 어디서든 참조를 할 수 있고 이 값을 재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특징 때문에 전역 변수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암묵적으로 다른 함수들이나 코드들이 이 변수에 의존을 하도록 결합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역 변수가 살짝이라도 바뀌잖아요.
그럼 그 변수에 의존성이 생성되어 있었던 코드들한테도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또한 변수의 유효 범위가 크면 클수록 코드의 가독성은 나빠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코드 어디서든 전역 변수에 접근을 하고 값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원치 않는 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역 변수가 최상위 스코프에 존재한다 했었잖아요. 근데 이 최상위 스코프가 Node.js를 활용을 한다면은 이 서버가 보통 서버를 Node.js로 실행을 하니까 이 서버가 실행 중인 그 프로세스가 최상위 스코프고요.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을 한다면 우리 이 윈도우 객체, 웹브라우저가 최상위 스코프예요. 이 뜻은 이제 노드 프로그램이 종료되거나 아니면 웹브라우저를 사용자가 끄기 전까지는 전역 변수들도 함께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굳이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들을 전역 변수에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은 이 메모리들이 메모리 풀에 반환되지 않고 프로그램의 생명주기 동안 살아있게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리소스 낭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점으로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스코프 체인의 종점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첩 함수에서 이 변수의 값을 활용을 한다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스코프 체이닝을 통해 해당 변수가 존재하는지 탐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너는 먼저 이너 내부를 한번 탐색을 했었고 없으니까 아우터를 탐색을 했죠. 그리고 아우터에도 없으니까 글로벌을 탐색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전역 변수를 사용을 하면은 결국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스코프 체이닝을 따라서 종점까지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검색 속도가 가장 느릴 수밖에 없죠. 사실 이 작업이 프로그램 실행 속도에 크게 이것까지 최적화를 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코스트이기 때문에 최대한 오버헤드를 줄여야 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전역 변수 사용을 최대한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크마스크립트 6로 인해서 이제 모듈 시스템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자바스크립트로 개발을 하는 경우에 HTML 파일에 스크립트 태그로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을 붙여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처음 배울 때 그 index.html 만들어서 거기에 그 느낌표 붙여갖고 템플릿 딱 만든 다음에 바디에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붙여서 index.js를 갖고 와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는 식으로 사용을 했을 텐데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윈도우, 웹브라우저 윈도우라는 객체의 전역 스코프를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들이 모두 공유를 했어요. 따라서 전역 변수를 할당을 하게 되면은 다른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같은 이름의 변수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전역 변수 사용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이전 함수에서 살펴봤듯이 if를 활용을 하면 되는데 if는 함수가 정의되는 부분에서 동시에 함수 호출이 발생하는 함수예요. 따라서 외부에서는 이 함수 내부에 접근을 할 수가 없었고 똑같이 함수를 실행한 다음에는 요 if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 생성됐던 실행 컨텍스트, 렉시컬 스코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if 함수 내부에 존재하던 변수들도 메모리에서 같이 제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활용을 해서 전역 변수의 사용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임스페이스 목적의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전역에다가 이렇게 myApp이라는 객체를 생성을 해주고 이 객체에다가 프로퍼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전역 변수 활용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ame이라는 전역 변수를 만들고 싶었다면은 그냥 글로벌에 var name을 하기보다는 그냥 myApp이라는 전역 객체에다가 name이라는 필드에 그 키에 자바스크립트 스터디를 넣고
유저라는 키에 이 객체를 넣는 식으로 하면은 전역 변수 활용을 좀 대신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듈 패턴인데, 모듈 패턴은 사실 클래스를 모방해서 관련이 있는 변수들과 함수들을 모아서 if로 실행을 해서 하나의 모듈화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모듈 패턴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의 클로저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걸 잘 활용한다면 전역 변수의 억제는 물론이고 자바스크립트에선 구현할 수 없었던 캡슐화까지 구현이 가능합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인데, 캡슐화는 이 캡슐화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프로퍼티랑 이거를 참조하고 조작할 수 있는 메서드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방법을 뜻해요. 그래서 캡슐화는 특정 프로퍼티나 메소드를 감출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데, 이렇게 감추는 거를 바로 정보 은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바나 C++처럼 클래스 기반의 언어들은 보통 public, private, protected 같은 접근 제한자를 사용을 해서 해당 변수의 공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제한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듈 패턴을 활용을 해서 좀 한정적이지만 그것과 비슷한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코프는 요거는 아까 다뤘던 슬라이드인데 안 지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다룬 내용, 전역 변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